10월 31일 금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07시 30분 조찬 간담회에 이어서 오후에는 내부에서 직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3건입니다. 먼저 예비군 문화시설 특별우대입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12월 말까지 예비군 훈련을 마친 예비군과 동반자가 롯데 시네마와 서울랜드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특별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상호 협력을 맺습니다. 이번 협력에 따라서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과 또 신분증만 지참하면 동반자 2인 내지 3인을 포함해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확대하고 다른 문화시설 이용에도 예비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을 관련 업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충원 단풍제 개최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내일부터 9일까지 현충원 결해을 마당에서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옛사진 및 웹툰 공모전 전시, 그리고 군악의장 행사, 유혈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회, 또 호국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달의 호국인물과 6.25 전쟁영웅, 그리고 독립운동가 선정입니다. 전쟁기념관은 1968년 11월 대간첩 작전 수행 중에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서 부하들을 구하고 사망한 임상택 육군소령을 11월 호국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9.24 전투에서 사망한 강일영 해병 중위를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을 했고, 항일 학생운동과 인재양성에 헌신하신 이경채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MBN 홍승욱입니다. 오늘 새벽에 포천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단체 대표 말로는 현장에 군하고 경찰이 와 있었다고 하는데, 군에서 파견된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군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단 살포는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을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통제하거나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잘 협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 관련해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네, 뉴스원 배상은 기자입니다. 그 윤일병 사건 어제 선고 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시민단체나 가해자 변호사들까지 지금 사실상 예고된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 군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육군 입장이 궁금하고요. 지금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그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군 사법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일단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 오면 정책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윤일병과 관련된 징역 선고와 관련해서는 윤일병 폭행 주범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제3야전군 사령부의 군사법원에서 심리를 검토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관할관인 상군사령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군 검찰과 변호인 등 모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저 채널A 김성진입니다. 신현돈 전 일군 사령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번 국방부 발표랑 지금 최근에 지금 그 국감 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감사 결과랑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진실이 뭔지 또 초동 수사나 사실 파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일군 사령관 문제는 당시 본인이 음주로 인해 빚어진 무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스스로 전역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됐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감사관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뭔지 한번 확인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이 확인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뭐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이랑 장관님이 또 그때 설명하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질 하야마시기 전에 지금 수사 내용이나 그런 게 더 달랐던 얘기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매체에서 대기봉 철탑 철거한 것을 고물상에 팔기로 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애기봉 철탑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지자체와 해당 부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걸 고려해서 철거할 때도 그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산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간부 골프장 예산은 펑펑, 사병 복지엔 쥐꼬리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예산안은 간부 위주 복지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시설 확보 사업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감액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15년 복지시설 확보 사업 예산에는 노후마트 환경 개선, 그리고 풋살 경기장 설치, 또 간이농구장 설치 등과 같은 병사 복지 사업이 37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체력장 신증설, 민영 콘도 매입 등 간부 복지 사업은 192억 원입니다. 그래서 병사 복지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년 복지 사업의 전체적인 수혜 비율은 병사 복지 사업이 63.8%, 그리고 간부 복지 사업은 36.2%입니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우리 병사들의 사기 진작 및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병 복지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